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연자분이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풍 그리고 폭염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또 환절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죠. 그렇습니다. 네. 자, 환절기에 내 몸이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요,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상식, 특히 이제 환절기에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떤 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전기가 내 몸 안에 있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율신경. 유산소 운동을 해서 한동아 한의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한동아입니다. 네. 아주 쉽고 재미있게 네. 설명하실 분을 모신다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한동아 원장님은 워낙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말솜씨도 좋으시고 하셔서 오늘 특별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환절기 특히 건강을 챙겨야 할 이유가 있겠죠? 이제 환절기 하면 일교차가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면역력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환절기 이제 건강 수치, 환절기 건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무엇보다도 환절기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환절기 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기온은 이제 확 급변하는데 내 몸은 거기 못 따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일교차가 문제가 되면 적응력이 떨어지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면한 게 한 10초 정도 돼요. 처음에 뵀을 때보다 지금 좀 낫습니다. 점차 적응해 가는 거죠. 김현우 아나운서는 벌써 아래 1층에서 커피숍에서 뵀어요. 그래서 적응력이 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력이 좋아지는데 그건 자율신경이 관여를 해요. 적응력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온이 떨어졌어요. 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체온 좀 높여야겠다. 높여집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돼요. 더울 때 이렇게 혈관이 확장돼서 땀을 내야 되는데 땀이 마음대로 안 나죠. 적응력이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적응력이 바로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신경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저절로. 저절로. 스스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땀을 흘리고 싶어도 흘리지 못하고 심장을 먹게 하고 싶어도 먹게 하지 못하는 게 다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이 좋은 분들은 적응력이 좋고 면역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적응력 때문이다. 적응력. 두 번째 보니까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만 45세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나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태어나면 가장 낮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생후 6개월입니다. 화면 나오시나요? 예. 그래서 그때 예방접종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잔치 하잖아요. 스스로 면역세포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생후 1년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쭉 언제까지? 만 12세까지. 만 12세가 되면 생애 중에 가장 최고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같이 만 45세가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요. 아무 이유 없는 게 슬프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유라도 있었으면. 두 번째보다 나이가 45세이죠. 나이가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이제 계절이 여름에서 넘어갑니다. 뭘로? 가을로. 가을 하면 좀 느낌 어떠세요? 약간 스산한 느낌도 있고 약간 우울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한의학에서는 가을을 숙살지기의 계절이다. 죽이고 살리지 않는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처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스산해지고 그렇죠? 이제 그 기운 자체가 숙살지기예요. 그리고 또 가을은 오장육부 중에 어떤 장기와 관련이 있다?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요. 폐. 여러분들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는 주로 이제 상기도 감염이잖아요. 폐기관지 쪽이 문제예요. 폐기관지 쪽에. 그래서 폐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감염도 쉽게 걸리고 네. 감기도 잘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형한 음냉하면 상폐한다. 형한 몸을 차게 하고 지금 가을인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지. 형한. 그리고 그게. 가을이 됐는데도 찬 음료를 많이 음냉하면 뭐한다? 상폐한다. 폐를 상한다. 그럼 폐상 즉 발 해수한다. 기침이 난다.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먹지 않으면 폐를 상한다. 그럼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을이면 더더욱 보온에 힘쓰시고 생강차 같은 거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4가지네요. 적응력, 네. 나이, 계절, 폐. 맞습니다. 역시 정리의 달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면역을 높여봅시다. 미병 치병하라. 따라해볼까요? 미병 미병? 치병하라. 미병 치병하라. 아, 미병. 미병도 병으로 보고 치료해라. 치료해라.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네, 그러네.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이거는 옥석과 같은 말입니다. 옥석. 야. 구술 같은 말이에요. 미병 치병하라. 쏙쏙 와닿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우리 아까 서두에 솔직해집시다 그랬죠. 네. 나는 지금 병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나는 병 때문에 특정 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 약 아무도 안 드세요? 있네,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이 손을 드세요. 무슨 약 드세요? 비염. 네. 그러니까 비염, 코. 아, 위염. 위염. 저는 귀가 안 좋네요. 네, 네. 지금 알았네. 실제로 이제 통계를 WHO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00% 중에 인류 이렇게 비율을 100% 중에 네. 아주 건강한 사람은 5%입니다. 야.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 정도. 그럼 나머지는요? 그거는 이제 아건강. 건강하지도 않고 병도 없는 75%군이 아건강. 영어로는 서브 헬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5% 건강, 네. 질병 20%, 네. 75%는 건강하지도 않고 네. 질병도 없고. 그게 그러면 미병인가요? 미병은 5%를 포함시켜서 100% 중에 미병이 어떤 건 80%. 80%가 미병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병 그러면 작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병이 없는 상태. 아직 병들지 않는 미자 있죠, 미. 예, 그러니까 안일미. 미달할 때 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병에 속하는 군들이 80%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질병군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를 잘하면 건강군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병군을 잘 관리해서 치병,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을철 환절기 면역을 높이기 위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네. 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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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식복. 네. 세 번째, 행복. 행복. 약보는 약으로 보아라. 약으로 보아. 뭐 간단합니다. 약 먹으면 되겠네. 예. 그게 뭐죠? 식보는 음식. 잘 먹어라. 예. 건강하게 잘 먹어라. 예. 행복. 운동. 그렇죠. 운동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보, 불여, 식보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한숨 쉬지 마세요. 식보, 불여, 행보한다. 약보는 식보만 못하고 식보는 행보만 못하다. 행보를 해서 안 되면 뭐하라? 식보하라. 그리고 또 안 되면 마지막에 뭐하라? 약보. 약보하라. 그런데 요즘 뭐예요? 먼저 약보 먼저 합니다. 안 되면 식보합니다. 안 되면 행보합니까? 안 되면 계속 약보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과거에는 약이 귀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건강관리의 철칙이세요. 일단 몸을 좀 바꿔보는 거고 먹는 걸 바꿔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약보, 식보, 행보 중에 뭐가 최고다? 행보. 행보. 자,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보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대표는 뭐죠? 걷기. 또 달리기. 걷거나 달리면 뭐가 나죠? 열. 땀. 그렇죠. 열이 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진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맨손 체조, 스트레칭. 자, 여러분들, 자, 심장 쪽에 살짝 손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만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심장이 뛰어주니까. 네. 자, 그런데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림프순환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림프순환은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좀 로봇처럼 움직이냐?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큰 관절을 움직여줘야 림프순환이 됩니다. 근데 큰 관절은 어깨, 겨드랑이, 팔꿈치, 사타구니, 무릎 오금이. 접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토피 피부염이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부위에 림프절들이 많아요. 임파구. 우리 보통 림프구, 임파구라고 표현하죠.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다? 이렇게. 접히는 관절, 네. 관절 부위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절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국민체조, 맨손 체조만 잘해도 하루에 2~3번씩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저도 환자분들한테 근데 보통 이제 운동하세요 그러면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하면 변면적 하세요. 하지만 숨쉬기 운동처럼 중요한 운동이 없습니다. 자, 우리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자, 숨을 쉴 때 중요한 거는 코로 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들여 마시면 흉곽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들숨은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근데 천천히 내뱉어보세요. 천천히 내뱉으면 날숨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낮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죠. 그럼 오작동이 일어난 세포들이 있어요. 돌연변이 세포들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제 제거되느냐?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제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리셋되는,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쉬기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날숨을 천천히, 그렇죠? 길게 내뱉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행복 끝났습니다. 두 번째 뭘로 가볼까요? 식보로 가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보통 식보하면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물입니다. 물. 물.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말라갑니다. 난자는 99%가 물이에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90%가 물이고 야. 성인이 되면 60에서 70%가 물입니다. 노인으로 가면 60% 정도가 물이고 자연사를 한다면 50% 이하로 수분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죽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하루 물은 얼마나 드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성인? 8컵 정도 마시고. 네, 8컵이요? 그렇죠. 8컵 정도. 그러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보통 2리터. 머그컵, 머그잔으로 8컵 정도. 그런데 너무 많이 드셔서 위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아까 위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되는다기보다는 너무 적게 마셔서 문제가 되는데 물은 성인 하루 2리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제 들어서 이렇게 생활에 실천해 보십시오. 체격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 체격에. 그래서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체격에 맞게. 크면 성인도 왜소하면 적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키, 센티미터, 그러네. 몸무게, 킬로그램을 더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70에 70 예.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240. 240. 이걸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2.4리터. 쉽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식사 중에 들어오는 수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외시켜야 될 거는 술, 알코올, 또 뭐죠? 커피, 맞습니다. 또 뭐죠? 녹차, 카페인 음료, 음료수, 알코올 음료, 카페인 음료. 알코올 음료, 카페인 음료를 예로 이렇게 제외를 시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친구들은 이뇨작용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배출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수 빠지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겠느냐? 동의보감에 보면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마셔라.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네네. 지금 저 탈수에 빠졌어요. 왜? 갈증이 나요. 갈증은 2% 정도 탈수. 야, 저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드시네. 근데 저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대단한 하고 있어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 갈증이 나기 전에 마셔야 되는데 탈수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난다는 건 이미
탈수에 빠진 탈수에 신호죠. 빠졌다. 우리 몸이 너 탈수에 빠졌으니까 물 마셔. 그걸 어떤 신호로 보내요? 갈증으로 갈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마다 물을 마시면 만성 탈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손등 피부 잡아보기.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노인분들은 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끔 잡아봐요. 안 돌아갑니다. 노인분들은.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안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을 너무 마시지 않으면 탈수에 빠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손등 피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가볍게 놓고 가볍게. 놓으시면 바로 바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뭐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실 때문에. 그다음에 부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쟁이는 없습니다. 물은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율무를 살짝 볶아서 드시면 살도 잘 빠집니다. 율무가 습을 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종도 빼주고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하고 면역도 좋게 하고. 지금부터 율무를 좀 이렇게 끓여서. 저도 맹물을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맹물 사 먹는 걸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알코올과 카페인 말씀드렸잖아요. 이뇨 작용이 있는 것들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역을 높이는 두 번째 식복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에는 굉장히 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항암제로도 개발된 성분이에요. 베타글루칸.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면역 증강 이제 식품에 있는 물질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 근데 베타글루칸이 버섯에 아주 많습니다. 버섯에도 많고 또 효모. 우리 빵 만드는 효모 있지. 효모에도 많고 또 귀리. 또 보리. 보리에도 많아요. 그런데 버섯과 효모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 증강 작용이 뛰어납니다. 보리와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도 면역 증강 작용이 있지만 약간 떨어지면서 식이섬유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감염 방지, 감기 잘 걸리지 않습니다. 세균의 감염이 잘 되잖아요. 그다음에 항암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항암 작용. 면역 증강 작용이 있는 거죠. 네. 또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항산화 아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면서 혈당 수치도 조절해줍니다. 엄청납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숙취 예방 효과도 있어요. 또 상처가 잘 낫게 해요. 소염 작용이 있어요. 버섯의 종류는 상관없이. 버섯 종류에 따라서 함량은 다르지만 대부분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섯 많이 드세요? 네, 좋아해요. 어떻게 드세요? 그냥 볶아서 먹고요. 그냥 뭐 자, 대부분 버섯 어떻게 드시냐면 버섯이네? 한 두세 번 씹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먹지 않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세포벽에 들어있어요.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벽은 우리는 그럼 많이 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자, 그럼 방법을 찾았어요. 많이 씹어서. 많이 씹어요? 많이 씹어서.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많이 씹을 수가 있네요. 빨리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예. 첫 번째, 생버섯을 믹서에 갈아버리세요. 두 번째, 말린 버섯은 가루 내세요. 이거를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위장에서 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되죠. 미리 소화를 시켜봅시다. 발효. 생버섯을 믹서로 갈았어요. 말린 버섯을 가루 냈어요. 이것을 밖에서 발효를 시키세요. 그러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버섯 보면 상황버섯, 차가버섯, 맞아요. 굉장히 비싼 버섯이 많습니다. 네. 그런 버섯은 치우고 네. 마트에 가서 제일 싼 버섯 주세요. 예. 3,000원어치, 10,000원어치 사서 그 버섯 요리하세요.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 강황 유명하죠. 강황가루. 맞습니다. 강황. 강황하면 또 생각나시는 게 뭐죠? 카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황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커큐민. 강황에는 3에서 6% 정도의 커큐민이 있는데 이 커큐민이 면역 안정작용을 합니다. 면역 항진 작용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강황이.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이유를 찾아봤더니 커리 때문인가요? 커리입니다. 커리 중에서도
강황. 강황 중에서도 뭐 커큐민. 커큐민. 노란색 색소가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구나. 예. 또 비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면역 질환 중에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이렇게 전반적인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면역을 안정시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면역은 너무 항진돼도 안 되고 너무 저하돼도 안 됩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안정시키는데 이 강황이 그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이제 강황을 구하러 갑니다. 나갔는데 강황이 없어. 네. 울금 드시면 됩니다. 아, 강황과 울금은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강과입니다. 생강과. 생강과.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로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요? 강황가루는. 커큐민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수 있으면 우유랑 같이 드시면 되고 그리고 양은 요즘 방송에서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작은 티스푼으로 네. 하나 네. 정도 하는데 너무 적어요. 예. 보통 우리 수저 있죠. 밥 먹는 수저로 네. 태서 털어. 한 스푼. 한 수저. 밥 먹는 수저 예. 깎아서 한 수저. 티스푼으로 2개 정도. 네. 그래서 우유에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되고. 네, 네. 자, 마지막 약보입니다. 약보. 약보. 허즉보하라. 허즉보하라. 허즉보. 무슨 뜻일까요? 허즉보. 배고프면. 허즉보하라. 한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진찰을 합니다. 환자분이 와서 이렇게 증상들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봐요. 이 환자는 어디에 속하는 증인가? 그걸 8강 변증이라고 합니다. 8강 변증. 몇 개로 나누겠어요, 그럼? 8개. 와, 되게 똑똑하시다. 8개 나눕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환자분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워지면 심해지고 열감이 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요. 더워지면 심해지고 양증이네. 양증이고 피부병이네. 표증이네. 표증이고 또 열감이 심해. 열증이네. 열증이고 나쁜 기운에 의한 증상이네. 실증입니다. 실증. 이런 경우에 보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허즉보하는데 이 환자는 실증이에요. 만약에 이 환자한테 보약,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보약을 쓰면 증상은 100% 악화됩니다. 환자가 전화해요. 선생님 더 심해졌어요.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보약을 무조건 먹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보약을 언제 먹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배가 아프면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너무 없어요. 자, 봅시다. 추위를 많이 타. 음증, 음양, 음증이죠. 네. 그다음에 배가 아프면 설사합니다. 표리, 리증, 링, 소병입니다. 손발이 차요. 냉. 한열 중에 한증, 한. 그렇죠. 냉증, 한증. 기운이 너무 없어요. 허네요, 허. 허증. 어. 이런 경우에 보약을 쓰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약은 누구나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야 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상 체질 있죠, 사상 체질. 네. 사상 체질에 따라서도 보약이 다릅니다. 소음인들 대부분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합니다. 소음인들은 몸이 차고 저는 몸이 너무 차요, 예민해요, 위장이 약해요, 소음인이세요. 식욕이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쓰는 보약이 바로 인삼 같은 보약입니다. 홍삼 같은 보약이고 황기 같은 보약이죠. 온 국민이 복날만 되면 먹는 삼계탕은 네. 참 저는 걱정스러워요. 소음인들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열이 많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삼계탕 드시려면 오리로 바꾸셔야 되고 인삼이나 황기를 더덕 같은 걸로 바꾸셔야 되고 초계탕은 어때요? 어차피 닭이 성질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냉초계 국수 같은 거. 뜨겁게 먹지 말고 좀 차갑게 먹으려면 그러면 열 체질도 조금은 괜찮겠죠. 네. 자, 두 번째 소양인. 선생님, 저는 너무 욱해요. 열이 너무 많아요. 허리가 아파요. 비뇨생식가 약해요. 그럴 때 쓰는 보약들. 숙지향, 구기자, 산수유. 저런 보약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분한테 아래에 있는 보약을 쓰면 전화 옵니다. 설사해요. 배 아파요. 몸이 더 추워졌어요. 이 소양인한테 소음인 보약을 쓰게 되면 열불나 죽겠어요. 두통이 생겨요. 눈이 충혈돼요. 상기가 돼요. 왜? 기운이 안 맞으니까. 태음인들 땀이 많고 비만 하고 또 심폐기능이 약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맹문동, 오미자, 녹용 그런 것들 보약을 쓰는 거죠.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딱 와서 선생님 좀 보약을 좀 먹고 싶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허증이면 기허증인지 혈허증인지
이제 음어증인지 양어증인지 보는 거죠. 그래서 쓰는 이렇게 처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약은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구분해 써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국민 보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옥고입니다. 경옥고. 경옥고. 그래도 저 경옥고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이 경옥고는 사실은 체질과 무관하게 누구나 먹어도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이죠. 정조가 네. 경옥고를 먹고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를 보면 예.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 예.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입니다. 예. 영조는 인삼을 굉장히 사랑했고 인삼 때문에 80세를 넘게 살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이에요. 네. 사도세자 여러분들 영화도 보셨죠? 네. 성격이 아빠랑 다릅니다. 욱해요. 아. 열체질입니다. 네. 인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안 맞네. 맞아요. 그러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네. 정조도 할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아빠를 닮았습니다. 화가 많고 열이 많습니다. 인삼이 안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표현인데 경옥고를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고 네.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인 거예요. 네. 그 경옥고의 주요 성분이 인삼인 거죠? 그렇죠. 네. 인삼, 생지왕 네, 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경옥고가 국민 보약이 된 이유는 인삼, 소민약인 몸이 찬 체질에 맞는 인삼, 또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인 생지왕, 복령은 이제 무난하고 꿀이 들어가는데 열이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인삼 때문에. 그럼 추가 질문이요. 네. 그래서 인삼은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홍삼은 괜찮다. 땡. 아니에요? 네, 땡. 오. 인삼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사포닌을 이제 진세노사이드, 인삼 사포닌을 좀 독특해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네. 식약처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100명을 데려다 놓고 인삼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를 이렇게 먹여서 네. 배변으로 어떻게 분해가 나오는지 봤어요. 봤더니 25%는 분해가 안 됩니다. 아. 진세노사이드. 네.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만듭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홍삼에는 사포닌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삼이 계속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예. 독특한 사포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분해가 된 게 아니라 숙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인삼이 맞는 체질이 홍삼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홍삼을 네. 열이 너무 많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녀분들한테 너무 홍삼을 많이 먹여요 요즘.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지도 않는데 홍삼을 먹입니다. 그냥 먹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동생 한번 때렸다가 TV 켰다가 게임했다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가 우유 엎었다가 차분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약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차분한 약을 써야지. 아까 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양인한테 쓰는 차분해지는 보약을 써야 되는데 홍삼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더 활성화되고. 더 난리가 납니다. 다음 그러면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공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양이 들어가야 진짜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죠. 뭐 사양이 들어가야 진짜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양은 사양 노루에 있는 사양낭, 사양 주머니에 있는 이제 생식선을 이제 이렇게 추출해서 약으로 쓰는 건데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10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개를 제가 수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게 예를 들어서 한국만큼 공진단을 또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 그러면 그 모든 공진단에 다 사양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겠네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민한 거지만. 예, 그래서 예. 사양이 들어가 있는 꼭 공진단을 먹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 남 반댈세. 남 반댈세.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관리 품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쓰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물 마시듯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성, 그러니까 사양의 주성분은 무스콘입니다. 무스콘. 합성 무스콘이 있어요, 이미. 이거를 활발하게 첨가해서 쓰고 예. 이때 합성 무스콘이 들어간 사양입니다라고 오픈해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럼 효능은 다 비슷한가요? 효능은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효능이 사양이 아닌 건가요? 효능은 동일하지 않겠죠. 예. 근데 비등이라는 단어 씁시다. 예. 넘어서지 못해요. 예. 합성 무스콘이나 목향이나 침향을 대신한 게 천연 사양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넘어서지 못하지만 비등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네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녹용을 많이 먹으면 예.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은 어떻게? 맞아요. 녹용이 참 속설이 많은 예. 것 같아요.
과거에 녹용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녹용을 다 있으면 궁으로 상납을 했어요. 상납. 그런데 후궁들이 왕자들 있잖아요. 후궁들. 하도 자기 왕자들에게 녹용을 먹이려고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빼돌렸나 봐. 그래서 녹용 저장 창고에 네. 경고음이 붙었습니다. 녹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와전돼.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녹용을 먹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예, 예. 오해다. 수험생 부모를 두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총명탕은 어때요? 총명탕. 총명탕도 마찬가지인 게 네. 총명탕의 주 재료들이 대부분 소음인 약입니다. 소음인이면 특징적으로 몸이 차고 예민하고 체력이 약하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또 총명탕이 필요로 해요. 네. 엄마 나 미치겠어. 어떡해? 근데 태음이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재수학 됐어. 빵찜이나 할래. 체질적으로 수험생도 체질적으로 달라. 야 학교 좀 가. 소음이는 늦어 깨워야지. 태음이는 됐어 나 걸어갈게. 내 곁에.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군요. 그래서 성격. 총명탕 재료들 보면 보통 위장약들이 많이 들어있고 예민한 신경을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소음인들이 좀 예민하니까 그런 쪽 약들을. 예.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리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우리가 우산을 씁니다. 네네. 근데 그때 내리는 비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비를 막아주는 우산은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보와 맞지 않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산을 꺼내서 펼쳤더니 우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우산대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를 다 맞죠. 맞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우산은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 한 번쯤 펼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지 막고 우산 살도 고치고. 우리의 면역력도 병이 나서 부랴부랴 서두르면 이미 늦습니다. 네. 평소에 건강할 때 나의 면역력을 챙겨서 잘 회복시켜 놓으면 건강하게 이 환절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재미있게 네. 그리고 쉽게 건강 상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동아 한의사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